안녕하세요. 주식내고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6월 13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6월 14일 관심 종목인데 일단은 대북 관련주를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대북 관련주에서 이제 DMZ 테마 하면 뭐 딜리, 용평리조트, 코아스, 퍼스텍 이건 이제 방산주랑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방산주로도 엮여 있었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Z 쪽에 그 지뢰가 뭐 200만 개가 있어가지고 뭐 그 DMZ 쪽에 지뢰를 제거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재료로 좀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난 비료 같은 경우에는 남해화학, 조비, 경농인데 여기에 원래는 뭐 효성 OMB 이런 것들도 있는데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안 가져왔고요. 난 물류 쪽으로는 이제 KLS이랑 세방인데 이제 지난주에 한솔 로지스틱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한솔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게 이제 물류 가격에 대한 뭐 상승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을 갔는데 이제 세방 같은 경우에도 해운이랑 물류 사업을 병행을 하는 회사고 KLS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항만,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마로 이슈를 받게 되면 이 두 종목도 충분히 저는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아진산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KBI 메탈 같은 경우에 뭐 구리 전선 관련으로도 뭐 큰 상승을 있었고 그 다음에 THN 요것도 이제 그거죠. 부품주 자동차 하네스 관련 주식이고 그 다음에 뭐 대원화성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화신 전공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게 아직 안 간 자동차 부품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양전기, 두올, 아진산업 정도는 좀 뭐 추가로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세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종목을 조금 차트 분석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딜리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저는 좀 재료에 대한 얘기나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근데 테마나 재료보다도 저는 차트도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딜리라는 차트를 최근 차트를 이제 뭐 보고 뭐 월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딜리는 월봉에 매수 시그널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저는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봉상에서 이제 우하향 차트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일단은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우하향을 가고 있던 차트를 뭔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기서 매집봉을 한번 만들고 이 자리를 지금 거래량으로 한번 윗꼬리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얘는 5일선만 이탈이 안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하단으로만 주식이 다시 안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는 1910원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밑으로 빠지는 좀 손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000원 깨지고 1950원 정도 깨졌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얘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캔들을 모아주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뭐 쌍바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윗꼬리를 메우러 위로 슈팅이 나온다든지 그런 걸 보고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고 얘를 매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지금 여기 2050원짜리가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종가상 여기 2050원짜리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릴 거예요. 여기가 밑에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 자리 여기 이거 매물소하고 캔들이고 일단 얘는 가긴 가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저항 추세 있잖아요. 이 큰 저항 추세를 이제 뚫었기 때문에 얘가 뭐 내일 당장 바로 간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매수기에 충분히 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최대한 1900원 밑에서 잡아야 내가 수익 존버나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중장기로 할 때는 평단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평단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평단가를 좀 싸게 잡아야 이걸 홀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뭐 따라서 단타를 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대북 테마들은 좀 무난하게 이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좀 평단가 잘 잡아서 들고 가는 좀 그런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평 리조트인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차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이미 뚫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미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사실은 뭐 DMZ 테마는 DMZ 테마로도 엮여는 있지만 아난티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아난티가 1등이고 뭐 용평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같이 가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월봉을 보시면 여기 매집봉 자리를 좀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추세 자체가. 그리고 요거를 월봉에서 보면 이런 추세를 보기가 더 잘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세를 이미 뚫은 거예요. 이게 아까 일봉으로 보셨던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상단 저항은 여기겠죠. 얘는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비어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항이고, 여기 6,500원부터는 9,000원까지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올 거냐면, 이 6,500원 이 자리를 윗꼬리를 이렇게 뚫으려고 할 거예요. 뚫으려는 시도를 할 거고,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는 9,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미 매물서를 다 끝냈고 조정이 다 끝냈고 이제 우상향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흔들더라도 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대북주라는 재료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10% 20% 한 방에 끝나는 재료들이 아니라 이 재료 자체가 뭐 30% 50% 많이 가면 뭐 100% 1000%도 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용평 리조트 같은 게 저는 좀 좋아 보이고,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6,500원짜리가 좀 중요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이거는 10%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익비액인데 봐봐요. 얘 근데 지금 손절 나가면 이 자리 5,200원짜리가 손절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권이랑 손절가가 둘 다 똑같이 10%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굳이 용평 리조트는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봉상에서 내가 만약에 요거를 한 요 정도쯤에서 산다고 하면 뭐 할만하겠죠. 그러니까 매수가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당장 급하게 막 이렇게 시장가로 따라 붙어가지고 위로 막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당장 안 가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잡아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거 지금 좀 애매하게 떠있기 때문에 괜히 지금 시장가로 따라 붙었다가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찍히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우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절가를 이제 5,200원을 손절가를 잡는데 최대한 이제 5,300원 정도, 5,500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코아스인데,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래 꼬리를 주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타로 1,510원짜리만 이탈을 안 하면 됩니다. 얘는 좀 단기로 단타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51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퍼스텍인데, 퍼스텍이 이제 항공기 부품이면서 또 방산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DMZ 테만 DMZ 지뢰제거인데, 얘도 지금 월봉상 매수 시그널 들어와 있고,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가요.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얘는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월봉으로 크게 보면 요 4,700원 요 앞전에 이때 6월달에 방산주들 다 달릴 때 같이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있잖아요. 이거 그때 김정은 사망설에 이렇게 올랐던 건데, 이거 매집봉이에요. 제가 이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거 제가 이때 분봉이랑 그때 막 봤는데 이게 수익 실현을 하는 분봉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 수익 실현을 하는 호가창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호가창은 보통 이제 분봉이나 호가창 자체가
이 자리가 만약에 이게 던지고 나가는 거였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덩어리 물량을 계속 던지면서 가격 올리고 물량을 어느 정도 털면서 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그래서 한일단조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이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스텍도 저는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텍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 고점 부분을 여러 번 이제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때 이 고점의 절반 이상까지는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퍼스텍도 이 고점의 100%는 아니지만 이 고점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4,000원까지는 4,000원에서 4,500원 진짜 많이 가면 전고점까지 여기까지는 가겠죠. 근데 퍼스텍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4,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 가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이 자리가 이 매집봉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 매집봉 살짝 이탈할 때부터 요 2,7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00원짜리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로 넘어가서 이제 남해화학부터 좀 차트 분석하도록 할게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고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 기준봉이 하나 떠 있거든요. 기준봉. 그리고 기준봉을 기준으로 수개월간 박스권 횡보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종목은 일단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요 9,400원, 9,800원부터 9,400원까지 매수 타점이고 이 종목은 9,460원 정도 내려오면 이 자리가 아마 61선 정도 될 건데 9,400원 정도에서 매수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21선 타점이 아니라 61선 타점으로 매매하시면 손실은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신고가죠. 11,000원 정도 이 단기 박스권 신고가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9,400원에 산다고 치면 한 25%에 30% 정도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비인데 뭐 조비도 마찬가지예요. 조비도 지금 이제 얘도 뭐 크게 막 슈팅이 막 엄청 세게 나올 자리는 아니지만 8월달에 만들어놨던 요 기준봉에서 기준봉 중심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저는 얘도 요 기준봉 상단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 요런 추세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단까지 간다고 하면 뭐 35,000원까지는 가겠죠. 근데 뭐 35,00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안전하게 정말 많이 뭐 먹어봐야 뭐 3만원 정도 안전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조비라는 종목은. 그래서 이게 뭐 3만원까지 가긴 간다 치고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21선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제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뭐 기술주나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좀 매수 잡아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주나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테마주들이 음봉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매수 타점 싸게 매수 타점을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22,700원짜리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농인데 경농도 마찬가지죠. 경농도 뭐 월봉상에서 이제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고 있고 월봉 쌍바닥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는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얘도 뭐 목표가는 뭐 18,000, 2만원 정도 목표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손절가 15,5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물류 관련으로 봤을 때 KLNet이 있는데 이 KLNet 같은 차트도 이것도 엄청 좋은 차트거든요. 이게 왜 좋은 차트냐면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좋은 차트냐면 이거 KBI 메탈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KBI 메탈. KBI 메탈이랑 차트가 어떻게 비슷하냐면 이 월봉상에서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나왔고 기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 거래량 동반하는 기준봉을 기준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급등 나오기 전 차트랑 비슷한데, 급등 나오기 전 차트고요. 월봉상에서 거래 대금을 계속 쏟으면서 위로 상방 매집을 하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거는 이건 좀 공격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도 돼요. 근데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자리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과 고점이 둘 다 높아지는 쌍바닥 자리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단기 요 추세 보면 요 저항에 걸려서 캔들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이거는 단기 요런 상승을 할 거예요. 아마 제 분석이 맞다면. 그래서 얘는 3770원짜리 손절로 잡아서 대응하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고, 얘는 지금 크게 보더라도 요 자리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자리에서 지금 저항에서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요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데, 얘는 만약에 요번에 이걸 뚫으면 이거는 뭐 20%, 10%, 20% 먹을 게 아니라 얘도 한 3, 40%, 50%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요번에 이거 저항선 뚫어가지고 날아간다고 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도 엄청 짧아요. 손절가가 왜 3,700원이냐면 지금 이 라인이거든요. 손절. 지금 이 라인 손절이기 때문에 여기 추세 이탈되면 그냥 손절하고, 위로 먹게 되면 이거는 한 5,200원까지, 5,200원, 뭐 5,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기서 거래량 막 우상향으로 상방 매집하고 쌍바닥 개미 털고 거래량 딱 죽여놓은 그런 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잡으면 저는 이거 좀 크게 갈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방인데, 세방도 차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세방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보시면 그동안 여기 이게 추세, 여기가 상승 추세 이탈된 자리에서부터 하락 추세 자리를 돌파를 했죠. 이거 봐봐요. 그동안 얘가 보시면 이 주가라는 놈이 우상향을 하던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밑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밑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밑으로 급락 후에 이 하방 추세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횡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래량은 들어오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금 소강 상태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일봉상에서 타점만 잡아가면 되거든요. 얘는 지금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차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추세를 돌파한 차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종목은 15,100원이 진짜 센 저항이에요. 15,100원. 여기가 진짜 센 저항인데, 지금 이 자리를 뭔가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거 돌파하면 이거는, 근데 얘는 좀 짧게 먹어야 돼요. 뭐 크게 먹을 자리는 아니지만 얘도 한 10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종목도. 그래서 얘도 손절가만 이 추세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손절 14,2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도 좀 공격적인 타점이에요. 이게 이제 박스권 밑에, 이게 박스권 저항이고 위에가 상단 박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가는 여기 4,830원짜리가 손절가가 되고요. 지금부터 4,800원까지 뭐 4,800원이 손절가가 되고, 4,800원 정도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면, 요것도 사실은 이게 좀 이 추세인데, 여기가 이탈이 되면 다시 이 추세를 타면 다시 매매를 하면 돼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얘도 이제 좀
좀 저도 좀 이런 거 차트 좋아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횡보를 했는데 그 횡보를 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털는 그림이 그러니까 개미를 터는 그림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가격을 유지를 하는 그 거래량 들어온 그 가격대로 유지를 다시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한번 위로 좀 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그러니까 좋은 차트거든요. 이런 게 먹으면 10% 20% 손절하면 2% 3% 5% 이런 손절 자리가 되는 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계양전기도. 그래서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4,83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올인데 두올은 매수가를 참 안 주네요. 이거는 매수가 올려가지고 한 5,100원 정도 매수 타점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월봉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좋아요. 이 전고점 다 돌파하는 박스권 상단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5,100원 정도 손절 딱 이탈하면 바로 칼같이 딱 칼 손절하고 또 얘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올 같은 종목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만 지켜가지고 매매하시면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정치 테마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아진산업인데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분석 드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점 충분히 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수소나 뭐 이런 이슈로 상승을 같이 한 건데 요 개파락짜리 요 자리를 한번 메웠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번에 이 개파락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요번에 개파락 자리를 돌파를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고점까지 쌍봉을 만들러 갈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고점 이 개파락 구간 그러니까 이 전고점에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신규로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잘 가지고 있다가 얘가 4,84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저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지 그거를 조금 관찰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12종목 차트 분석을 전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분석하는 내용이 완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더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제 매매를 좀 따라 하시거나 제 매매를 좀 참고를 하시려면 제가 정해드리는 손절가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